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듬 악기 중에서 대표적인 악기인 탬버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탬버린은 뭐 알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탬버린의 구조나 탬버린의 연주법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탐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탬버린의 구조, 탬버린이 어떤 명칭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탬버린을 가지고 어떤 연주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어떤 탐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탬버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탬버린을 우리가 이게 탬버린인 거는 알고 있지만 탬버린이 무슨 이름으로 다른 데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치는 부분을 약간 북처럼 치니까 북면이라고 불려요. 북면 또는 피면 아니면 헤드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이랑 뭐 사용을 만약 하신다면 좀 북처럼 치자, 북면을 쳐보자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북면 또는 피면, 헤드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북면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태예요. 태. 이 가장자리는 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태를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태이고, 태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이름을 징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징글, 뭐 방울 소리가 나는 부분인데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주 작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보면 아주 얇고 작은 심벌이 이제 달려 있어요. 근데 심벌이 몇 개가 달려 있을까요? 두 개가 달려 있죠. 그러면 이 심벌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심벌이 달린 부분을 징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면, 태, 징글 이렇게 탬버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방 같은 데서 보는 이제 탬버린은 이렇게 북면이 없는 탬버린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유아들이 사용하는 것도 들기가 좀 쉬운 거는 이제 태랑 징글만 되어 있는 탬버린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북면이 있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북면이 있어야 조금 더 많은 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소리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북면이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관현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크기는 25cm인데 유아들이 사용하는 것은 한 20cm로 이 지름이 되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탬버린 연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법은 손으로 들고 칠 수도 있고 바닥이나 무릎에 두고 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손으로 들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손을 가지고 이제 탬버린을 잡을 건데요. 엄지손가락은 이 약간 북면을 향하게 두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뭐 손잡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손잡이가 없는 경우는 그냥 네 손가락으로 태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고 가슴 높이에서 살짝 북면이 위를 향해야지 치기가 쉬워요.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들고 칠 때는 첫 번째 손바닥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좀 강하게 소리가 나죠? 손바닥으로 치면 좀 더 소리가 좀 큰 소리가 나고요. 손바닥 치기를 다시 한번 제가 4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바닥이 아닌 손끝으로 사용해서도 이 탬버린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가볍게 튕기듯이 치시면 돼요. 그리고 손끝을 사용할 때 가운데가 아닌 태 부분을 치셔도 돼요. 조금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좀 다른 소리가 나죠? 이것처럼 아까는 손바닥으로 칠 때는 좀 강한 소리가 났고, 손끝을 이용을 해서 탬버린을 쓸 때는 좀 약한 소리가 났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레몰로 주법이 있어요. 트레몰로는 음악 용어에서 약간 떨린다라는 뜻에서 온 용어인데요. 음이 규칙적으로 빠르게 이제 연주되는 것을 트레몰로 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트레몰로를 연주를 할 때는 손목이나 어깨 같은 데 좀 힘을 빼시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노래방 같은 데서 흔들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 트레몰로 주법을 할 때 힘이 들어가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약간 규칙적으로 소리가 안 들리고, 이렇게 규칙적인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을 빼고 가볍게 흔드셔야 트레몰로 주법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닥에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닥에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북처럼 이렇게 두드리면 되는데, 먼저 제가 손바닥을 이용해서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이랑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하냐라고 할 때는 손가락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이제 소리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입니다. 먼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좀 변화를 느끼셨나요?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됐죠? 커지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유아들과도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랑 소리가 하나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손바닥 하면서 소리의 변화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손가락의 개수를 활용하여서도 우리가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탐색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언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소리의 차이가 있구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색의 차이를, 같은 탬버린이지만 다양한 소리가 나는구나, 다양한 곳을 두드리면 소리가 달라지는구나, 음색의 차이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손바닥으로 두드려 보자, 손끝으로 두드려 보자, 뭐 북면을 두드려 보자, 뭐 태 부분을 두드려 보자, 벌써 많은 부분을 두드림으로 해서 소리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가락 한 개로 두드려 보자, 두 개, 세 개, 네 개, 손바닥 이렇게 사용하면서 또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두드리는 것도 했죠. 그래서 흔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뭐 손목을 사용을 해서 탬버린을 흔들어 보자, 두 손으로 힘차게 흔들어 보자, 온몸을 흔들어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우리가 앞에서 사용을 했지만 또 다르게 이 북면을 한번 문질러 보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지르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이런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문질러 보자, 이런 소리를 느낄 수 있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작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려면 유아들이 아까 했던 방법 중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작은 소리를 내려면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발 소리만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신발에서만 소리가 나려면, 방울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들에게만 이제 제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 신발 소리만 나게 하려면 요렇게 태 부분을 두드리시면 이 신발 소리만 납니다. 선생님들에게만 제가 특별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한번 탐색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유아들이 더욱 재밌는 리듬 악기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악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